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정성을 다해 재구성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며 쌓인 소중한 수익금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평생 족발솥을 끓이며 살아온 72세 이순자입니다. 제 손은 지금도 뜨거운 김에 데이고 고기 써는 칼에 베인 흉터로 가득합니다. 40년 전 시장통 한 구석에서 커다란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시작한 순잔의 한방족발이 지금처럼 전국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명소로 자리를 잡기까지 저는 단 하루도 편히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돼지족발의 핏물을 빼고 토치로 일일이 잔터를 그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하루도 불을 끄지 않고 덧끓여온 새카만 시육수 가마솥 앞을 지키며 방금 삶아져 나온 그 뜨거운 족발을 하루 종일 썰어내느라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무릎 연골은 다 마모되어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쫀득하고 야들야들한 제 족발 한 접시를 비우고 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 고생이 제 인생의 훈장이라 믿었으니까요. 제 곁에는 이 힘든 세월을 함께 버텨온 50년 지기 단짝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정수기와는 20살 무렵 공장 기숙사에서 처음 만나 한 이불을 덮고 자며 눈물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저는 투박하게 고기 써는 손맛만 좋았지 글자에는 어둡고 서류일에는 영 젬병이었습니다. 반면 정수기는 학교 교육도 제법 받았고 셈이 빨라 영리했죠. 그래서 식당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고기를 삶고 썰어냈고 정수기는 예쁘게 차려입고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적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 손맛에 정수기 수완이 더해지니 천생연분 동업자라며 우리 사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정수기를 친자매보다 더 믿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주방일에만 신경 써. 돈 계산이랑 골치 아픈 서류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수기의 이 말 한마디를 저는 성경 말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정수기가 이거 나중에 우리 가게 법인으로 만들 때 필요한 서류야. 이거 이번에 건물 계약할 때 네 도장 찍어야 해 라고 서류 뭉치를 가져올 때마다 저는 기름 묻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정수기가 가리키는 곳에 제 인감 도장을 쾅쾅 찍어주었습니다. 50년을 같이 한 내 분신 같은 친구가 설마 나를 속이랴 싶었죠. 그렇게 40년 피땀을 흘린 끝에 마침내 저희 식당이 지상파 방송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큰 대박이 터졌습니다.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오고 시내 요지에 5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사서 순잔의 한방족발 본점으로 확장 이전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제 굽은 허리를 조금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돌아가신 남편 산소에 가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우리 순잔의 족발이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간대. 나 이제 정숙이랑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지?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확장 이전 계약을 단 사흘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이가 퇴근하고 난 뒤 저는 우연히 카운터 및 서랍에 놓여 있던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이 궁금해 무심코 서류를 펼쳐보았죠. 글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대표자 이름에 이순자, 제 이름은 간데없고 오직 김정숙이라는 이름만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돋보기를 끼고 한자 한자 씨름하며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전통의 순잔의 족발이라는 상표권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수기의 단독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새로 들어가기로 한 5층 건물 역시 제 족발판 돈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는 정수기와 그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식당의 주인이 아니라 정수기가 운영하는 법인에 고용된 주방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제가 얼마 전 찍어준 도장이 선명하게 박힌 영업권 포기 및 퇴직 합의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르르 떨려 서류를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입에선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처절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고 지켜온 제 시육수 같은 세월을 제 5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통째로 훔쳐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야, 이 밤에 여기서 뭐하니? 등 뒤에서 정수기의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그 살갑던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정수기의 얼굴에는 50년 동안 제가 봐왔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낯설고 소름 끼치는 사기꾼의 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역작인 시육수보다 더 진했던 우리들의 우정이 한순간에 악취나는 시공창으로 변해버린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목소리에 저는 덜덜 떨리던 두 손에서 힘이 빠져 들고 있던 계약서 뭉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의 동무, 50년을 친자매처럼 살부비고 살았던 그 따뜻했던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수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네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나는 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삶은 족발 팔아서 산 5층짜리 새 건물은 왜 식당 일에 손끝 하나 안 보탠 네 아들놈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소리치자 정수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카운터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여유롭게 주워 담으며 매몰차게 내뱉었습니다. 다 늙어서 글씨도 제대로 못 읽는 줄 알았더니 밤눈은 밝아서 볼 건 다 봤네? 순자야, 너도 이제 허리도 다 굽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걷는 것도 시원찮잖아. 40년 동안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 칼 놓고 푹 쉴 때도 됐지. 내가 너 노후에 편하게 쉬라고 짐 덜어준 거 아니야. 짐을 덜어줘? 내 돈으로 산 건물에 내 식당인데 네가 나를 땡전 한 푼 없이 내쫓는 게 챙겨주는 거야? 내가 뜨거운 고기 썰다 손이 다 베이면서도 네 아들놈 기저귀 값 대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줬는데 내가 너 믿고 찍어준 인감도장으로 그 건물 명의를 쏙 빼돌려? 기우짐승도 제 밥그릇 챙겨준 주인한테는 이런 짓 안 해! 제 피 맺힌 절규에
정수기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제 찢어진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아 넣었습니다. 순자야,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하니? 네가 주방에서 짐승처럼 땀 흘리며 돼지다리나 썰 줄 알았지? 식당 이름 알리고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 섭외하고 돈 많은 손님들 비위 맞춘 건 다 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나야. 내 머리랑 내 수완 없었으면 이거 아직도 양평 시장통 후미진 골목에서 팔이나 날리는 낡은 족발집이라고. 넌 그냥 족발 좀 잘 써는 주방 아줌마고 이 순자네 족발을 전국구 기업으로 키운 건 나 김정숙이야. 그러니까 이 상표권도 프랜차이즈 계약금도 확장 이전할 새 건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내 몫이지. 기가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족발을 삶던 날, 제 족발 한 점 얻어먹고 맛있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가엾던 친구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돈에 눈이 멀어 평생지기 친구의 고열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은 탐욕스러운 사기꾼 뿐이었습니다. 정수기는 명품 핸드백을 열어 수표 몇 장이 든 얇은 봉투를 꺼내더니 제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40년 동안 내 식당에서 돼지털 뽑느라 수고한 퇴직금 겸 위로금이야. 이번 주말에 서울 대기업 회장님 만나서 프랜차이즈 최종 도장 찍고 나면 넌 조용히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 법적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식당 대표는 나로 되어 있고 넌 고용된 일당쟁이 주방 직원일 뿐이야. 네가 네 손으로 아무 의심 없이 도장 다 찍어준 서류들이 법원과 구청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변호사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소송해봐야 무식한 너만 남은 돈 털리고 화병 나서 죽어. 경찰 부르고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조용히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정수기는 그 모진 말을 끝으로 카운터 서랍을 큼지막한 자물쇠로 굳게 잠그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발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쾅 닫히자 저도 모르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 미련한 년아.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 천치지. 깜깜하고 서늘한 식당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내 손으로 썰어낸 족발 한 접시에 아까운 내 청춘을 깡그리 바쳤고 50년 친구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름표에 눈이 멀어 내 피 같은 권리를 몽땅 도둑맞은 까막눈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한심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으로 희끄무레하게 새벽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코끝으로 주방 한 구석에서 40년을 하루같이 끓고 있던 대형 가마솥에 달큰한 한방 시육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새카만 육수를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정신이 들며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니년이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상 식당 주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순잔의 족발을 숨쉬게 하는 진짜 심장은 바로 내 두 손, 그리고 저 시육수야. 정수기는 제가 글자도 잘 모르는 무지렁이 늙은이라 서류 들이밀면서 겁을 주면 찍소리도 못하고
눈물이나 흘리며 조용히 쫓겨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그 펄펄 끓는 지옥불 앞에서 온몸으로 버텨낸 제 징글징글한 뚝심을 우습게 본 것이 그녀의 가장 크고 멍청한 실수였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수십억을 싸들고 와서 사려는 건 김정숙의 껍데기 서류가 아니라 바로 이 가마솥에서 40년간 우러난 제 시육수와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바닥으로 짓무른 두 눈의 눈물을 독하게 닦아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나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늙은이가 될 바에야 내 모든 걸 걸고 저 사기꾼 정수기와 그 뻔뻔한 아들놈의 미천까지 싹 다 박살내버리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불을 켜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정수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프랜차이즈 계약의 최종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제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50년의 세월을 철저하게 기만당했지만 아직 제게는 저 교활한 뱀 같은 여자가 절대 모르는 완벽한 동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피말리는 반격의 올가미를 엮어 그녀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릴 차례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피말리는 반격의 올가미를 엮어 그녀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릴 차례였습니다. 동이 트고 식당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가장 먼저 주방 안쪽에 자리 잡은 대형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순잔의 한방족발의 깊고 진한 맛을 책임져온 식당의 진짜 심장. 바로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고 더 끓여온 새카만 시육수가 펄펄 끓고 있는 곳이었죠.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장이 수십억을 내놓겠다고 한 이유도, 전국에서 손님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이유도 오직 이 가마솥 안에 담긴 제 40년 정성과 손맛 때문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화장 고치며 돈 계산만 하던 정수기는 주방 식구들이 그냥 아무 돼지다리나 물에 넣고 푹푹 삶아내면 자연스레 그 쫀득하고 깊은 맛이 나는 줄 알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핏물을 빼는 미세한 타이밍, 돼지 잡내를 잡는 12가지 한약재의 정확한 배합, 그리고 족발의 윤기를 돌게 하는 불 조절의 비법은 문서 하나 남긴 것 없이 오직 제 머릿속과 거친 손끝에만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에서 가장 진하게 우러난 진짜 시육수 원액만을 챙겨온 큰 통들에 남김없이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닥의 곡물은 하수구에 미련 없이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40년의 정성을 제 손으로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도둑년의 배를 불려주느니 차라리 시궁창에 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텅 빈 가마솥에 수돗물을 가득 채우고 식자재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간장과 카라멜 색소, 그리고 족발용 화학 조미료를 들이부어 대충 휘휘 저어 섞어두었습니다. 평생 돼지 누린내 한번 제대로 안 맡아보고 카운터만 지키던 정수기는 새카만 국물 색깔만 봐서는 절대 모를 완벽한 가짜 시육수였습니다. 그 다음은 족발용 고기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질 좋은 국내산 생족발을 대주던 마장동 축산물 시장의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나 순자예요. 오늘부터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좋은 생족 당장 다 끊어줘요. 앞으로 김정숙이가 지 이름으로 족발 주문할 텐데 그냥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제일 싸고 냄새나는 수입산 냉동고기로 싹 다 바꿔서 보내버려요. 제 억울한 사정을 훤히 아는 최 사장은 펄쩍 뛰며 기가 막혀 하더니 이내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식당의 심장인 시육수와 핏줄인 족발고기를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흘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기가 꺾인 늙은이 행세를 하며 말없이 솥단지만 닦았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순순히 쫓겨날 준비를 한다고 착각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대망의 일요일 아침,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장과 임원진들이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마지막 시식을 하기 위해 우리 식당으로 총 출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아침 일찍부터 시내 미장원에 가서 원장에게 머리 드라이를 한껏 띄워받고 온몸에 번쩍거리는 명품을 휘두른 채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제 돈으로 산 5층 건물의 명의를 가로챈 그녀의 아들놈도 고급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회장님 오시면 네가 직접 마지막으로 족발 야들야들하게 썰어서 내와라. 40년 주방 아줌마로서 그 정도 유종의 미는 거둬야지. 짐은 다 쌌지? 계약 끝나면 잔말 말고 바로 나가. 정숙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시를 내리더니 이내 밖에서 대기업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굽신거리며 회장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며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둔 작은 보스턴백과 제 비법이 담긴 진짜 시육수통을 챙겨들고 식당 뒷문을 통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주방에 남은 것은 조미료와 카라멜 색소가 범벅이 된 끔찍한 가짜 국물과 고무줄처럼 질기고 잡내나는 싸구려 냉동족발뿐이었습니다. 제가 식당 뒷골목을 빠져나와 택시에 막 올라탔을 무렵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저와 10년을 동고동락하며 제 억울한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던 주방 보조 박 여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통쾌하게 웃으며 방금 전 VIP룸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참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언니 뒷문으로 나가고 방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사장 저 여시 같은 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가 만들어둔 그 색소 맹물에 삶은 족발을 회장상에 떡하니 올렸지 뭐야. 박 여사의 찰진 묘사에 따르면 정숙이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회장님, 제가 40년 청춘을 바쳐 지켜온 시육수로 삶은 족발입니다. 이 쫀득한 맛에 반해서 수십억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호호. 하고 아양을 떨었답니다. 대기업 회장은 기대에 찬 얼굴로 족발 한 점을 크게 집어 입에 넣었는데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어. 회장이 역겨운 돼지 누린내와 싸구려 간장 맛에 기겁을 하며 상 위로 뿜어버린 것입니다. 젓가락이 쨍그랑 내팽개쳐지는 소리와 함께 회장의 불호령이 VIP룸을 찢어놓았습니다. 김정숙 사장,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역겨운 조미료 냄새에 고기는 타이어를 씹는 줄 알았소. 내가 먹었던 그 부드러운 한방족발은 어디 가고 이런 조미료 범벅인 엉터리 고기를 내온 겁니까? 전국을 제패할 명품 족발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통 쓰레기만도 못한 고기가 대기업 회장의 상에 올라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사색이 든 정숙이가 그럴 리가요! 를 외치며 하이힐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주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그곳에 40년 가마솥 앞을 지키던 진짜 주인 이순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직 역겨운 카라멜 색소 냄새만이 텅 빈 주방을 조롱하듯 맴돌고 있었겠죠.
수십억짜리 프랜차이즈 계약과 정수기의 탐욕스러운 꿈이 싸구려 가짜 족발과 함께 완벽하게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황홀하고도 통쾌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오는 박 여사의 찰진 중계방송을 들으며 저는 택시 뒷자리에서 4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이순자! 네 년이 어딜 도망가!" 하며 악을 쓰는 정수기의 바락소리가 마치 경쾌한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정수기의 번호를 가차없이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중계방송을 들으며 제가 탄 택시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고향으로 내려가 숨어서 억울하다며 눈물이나 짜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양평을 떠나 곧장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로 맹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 찾아가 아침에 양평 순잔의 족발에서 사기당할 뻔하신 회장님을 뵈러 온 진짜 주방장 이순자요. 라고 하니 아침에 그 끔찍한 수모를 겪었던 회장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당장 저를 회장실로 들이더군요. 저는 으리으리한 소파에 아무 말 없이 앉아 미리 챙겨간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몰래 빼돌려 나온 40년 비법이 담긴 진짜 씨육수로 정성껏 삶아낸 야들야들한 족발 한 접시를 회장 앞에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저희 식당에서 드신 조미료 범벅인 엉터리 가짜 족발 때문에 노여움이 크셨지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제 굽은 허리와 손마디를 갈아 넣어 지켜온 진짜 순잔의 한방족발입니다. 한번 맛보시지요. 반신반의하며 젓가락을 든 회장은 윤기가 좔좔 흐르는 족발 한 점을 입에 넣자마자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난달에 양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줄 서서 먹었던 그 뼛속까지 깊고 진한 감칠맛. 씹을 것도 없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 이 맛. 도대체 아침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50년 믿었던 친구에게 까막눈이라는 이유로 상표권과 건물 명의를 몽땅 도둑맞고 쫓겨날 뻔한 억울한 사연을 말입니다. 저 김정숙이라는 여자는 서류상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족발의 진짜 핏물 빼는 비법과 40년 묵은 씨육수, 그리고 질 좋은 국내산 생족 거래처는 오직 저 이순자 하나만 쥐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 사기꾼 여자의 텅 빈 가짜 서류에 수십억 투자를 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이순자의 진짜 손맛과 정당하게 계약하시겠습니까? 저의 당당하고도 뼈 있는 제안에 산전수전 다 겪은 대기업 회장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사님 뚝심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저런 악질 사기꾼에게 속아 큰 돈을 날릴 뻔한 걸 여사님 덕분에 막았군요. 빼앗긴 상표권은 걱정 마십시오. 원조 이순자 한방족발로 제 회사 최고 법무팀을 동원해서 완벽하게 새로 상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그 사기꾼 여자가 샀다는 5층 건물 바로 맞은편에 제가 우리 회사 자본으로 10배는 더 크고 번듯한 진짜 본점을 세워드리지요. 그날 오후 저는 대기업 회장과 든든한 진짜 동업계약서에 제 지장을 쾅 찍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무서운 법률 지원을 등에 업고 완벽하게 부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믿었던 정수기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대기업 회장이 그날 아침 식당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나간 후
수십억의 장밋빛 미래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장 프랜차이즈 계약금으로 5층짜리 새 건물에 무리한 대출 이자와 잔금을 치르려던 정수기의 얄팍한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게다가 질 좋은 족발 거래처마저 뚝 끊기자 다음 날부터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무줄 같은 수입산 고기에 조미료 색소를 타서 내놓은 가짜 족발을 맛본 40년 단골 손님들은 고기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 주방장 바뀌더니 식당 망했네. 라며 한 점 먹자마자 젓가락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에는 양평 순자네 족발 맛이 변했다. 돈맛을 보더니 손님을 호구로 하는 사기꾼 식당이다. 라는 악플이 걷잡을 수 없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텅 빈 식당 카운터에 앉아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건물의 독촉 전화를 받던 정수기는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수십 통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 대출이자 못 막으면 당장 저 새 건물 다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와서 제발 족발 좀 다시 삶아줘, 응? 하지만 저는 으리으리한 대기업 회장실에 앉아 그 구차하고 찌질한 문자들을 보며 서늘한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50년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은 사기꾼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해질 수 있는지 진짜 맵고 시원한 금융치료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님과 동업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지 불과 2달 만에 정수기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 샀던 그 5층짜리 건물 바로 맞은편 대로변에 번듯한 3층짜리 통유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원조 이순자 명인 한방족발 본점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떡하니 내걸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최고 법무팀은 정수기가 가로챘던 순자네 족발 상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그녀의 목줄을 법적으로 숨막히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진짜 본점의 개업식 날 아침, 가게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진짜 주방장 할머니가 길 건너편의 대기업과 손잡고 진짜 원조집을 차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예전 제 족발 맛을 그리워하던 40년 단골 손님들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방송국 유튜버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가게를 빙 둘러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가게 앞에는 회장님이 보낸 축하 화환이 화려하게 늘어섰고 저는 깔끔한 조리복을 입고 주방 한가운데 당당히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목숨처럼 빼돌려 지켜온 새카만 40년 진짜 씨육수가 커다란 새 가마솥에서 구수한 한방 냄새를 뿜어내며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정수기의 식당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텅 빈 식당, 조미료 범벅인 가짜 족발마저 안 팔려 볼품없이 식어가고 있었죠. 무리하게 끌어다 쓴 5층 건물의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은행에서 경매로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이 날아온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우리 가게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갓 삶아낸 쫀득하고 야들야들한 족발을 썰어내느라 제 두 손은 쉴 틈이 없었지만 입가에는 절로 춤이 나오는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맞은편 사기꾼 식당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손님들의 감탄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미친 사람처럼 대기줄의 손님들을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쳐들어왔습니다. 이순자, 이 몹쓸려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정숙이었습니다. 한때 온몸에 번쩍이는 명품을 휘감고 미장원 드라이머리를 뽐내던 그 고상하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퀭하게 파인 채 맨발에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어 신고 나타난 정숙이는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이 식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눈에는 길 건너편에서 펄펄 끓고 있는 제 가마솥과 구름처럼 몰려드는 손님들을 보며 밤새 느꼈을 질투와 절망,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씩씩대며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는 주방 쪽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듬직한 체구의 대기업 본사 파견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식당 바닥에 볼품없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족발을 뜯다 말고 일제히 숨을 죽인 채 그 기가 막힌 총극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네가 감히 내 손님들을 다 뺏어가고 내 앞길을 송두리째 망쳐? 우리가 50년을 어떻게 비비고 살았는데 네 년이 대기업 회장을 꼬드겨서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바닥에 주저앉아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정숙이를 향해 저는 고기 썰던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50년 우정? 내 구분등골 빼먹으면서 인감도장 훔쳐다가 건물 가로채고 상표권 빼돌릴 때 그 잘난 50년 우정은 네 년이 먼저 시궁창에 처박았잖아. 가짜 조미료 국물에 싸구려 냉동족발이나 삶아 파는 사기꾼 식당이 망한 게 왜 내 탓이야? 네 년의 그 얄팍하고 더러운 탐욕 탓이지. 단호한 제 호통에 정숙이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수많은 사람의 카메라 불빛과 불리한 상황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질질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돈에 미쳤었나 봐. 나 저 건물 경매 넘어가면 이자 못 갚아서 진짜 감방 가. 내 돈으로 호강하던 우리 아들놈도 나보고 미친년이라며 연 끊고 집 나가버렸단 말이야. 제발 회장님한테 말해서 고소 좀 취하해주고 나 좀 살려줘. 50년 정을 봐서 나 여기서 뚝배기 닦는 주방 보조로라도 좀 써줘, 응? 평생을 제 등 뒤에서 진짜 사장 행세를 하며 저를 무시하던 그 꼿꼿한 친구가 이제는 제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콧물까지 흘리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불 앞에서 단련된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숙이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주방에 니년같이 썩은 마음 품은 인간이 들어올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어. 50년 동안 내 고혈 빨아먹고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네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차가운 길바닥에서 맨몸으로 치러야지. 당장 내 식당에서 꺼져!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당 한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이 정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정숙 씨, 방금 이 난동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실시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사기 및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 더해
오늘 영업방해까지 묶어서 아주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으니 조용히 나가시죠. 변호사들의 서늘한 경고에 정숙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보안 요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길 건너편 텅 빈 채 은행의 빨간 압류 딱지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신의 5층 건물을 바라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정숙이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직접 목격한 손님들의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50년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은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완벽하고도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질러대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식당 안은 다시 평화로운 족발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시 도마 앞에 서서 묵묵히 족발을 썰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가마솥을 걸 때처럼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이의 몰락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숙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무지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불공정 계약들과 상표권 탈취는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자 하나하나 정숙이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결국 정숙이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 샀던 그 5층 건물은 은행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투자금은커녕 막대한 위약금과 소송 비용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전 재산까지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정숙이가 제 돈을 빼돌려 호강시키며 키웠던 그 금쪽 같은 아들놈은 엄마가 빈털터리가 되고 소송에 휘말리장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무식하게 일을 처리해서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 며 원망 섞인 유학자금 독촉장만 남긴 채 말이죠. 평생 남의 피눈물로 제 자식배 불리려던 정숙이에게는 그게 가장 뼈아픈 형벌이었을 겁니다. 결국 정숙이는 양평에서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남의 집 식당 불판을 닦으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남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주방 아줌마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대기업과 손잡고 세운 이 본점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맛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새벽 최고의 생족을 골라 정성껏 삶아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큰 돈에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몫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의 절반은 저처럼 홀로 된 어르신들이나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주방 불 앞에서 고생하며 얻은 건 굽은 허리와 투박한 손마디뿐이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길 건너편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의 이름이 붙어있던 그 5층 건물은 이제 다른 주인을 만나 새 간판을 달고 있더군요. 한때는 그 건물을 보며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50년 친구를 그렇게까지 망가뜨려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치려 했던 탐욕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씻을 수 없는 소금물이 흐르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친구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사람을 믿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이 나를 파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순자처럼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니년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세요.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이 40년 묵은 시육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